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조은지입니다. 오늘은 남자부 한 경기만 열렸죠. 오늘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스페셜한 한 분과 함께합니다. KBSN 스포츠 해설위원 윤봉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스페셜 V 오늘 펼쳐진 경기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10일 화요일에 열린 남자부 경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직전 경기 KB 손해보험전 완패를 당한 후 절치부심한 우리카드와 9연패 탈출을 위해 승리가 절실한 한국전력이 만났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둔 팀은 누구였을지 장충체육관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점이 없습니다. 나경복 쪽 계속해서 나경복을 괴롭힙니다. 아가메지가 밀어때립니다. 자, 장지원의 디거. 자, 하이볼 이번엔 어떨까요? 타이스 밀어때렸어요. 하지만 뒤에서 오재성 리베로 언더토스. 나경복의 백어택 나갔어요. 밀리는데요. 나갔어요. 네. 나경복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자, 리시버 데스 타이스. 2점 차에서 박승민 센터 선택. 아가메지를 이용합니다. 자, 살리면서 어택 커버. 이번에는 송이채 매달렸어요. 블로킹. 박자가 맞지 않으면서 브로킹에 당하고 마는 우리 카드. 오늘은 현재까지 컨디션이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갑니다. 직선점. 자, 김성진 드디어 첫 득점. 네. 자, 리시브 들렸어요. 자, 2점 차에서 아가메지 오른쪽에서 걸렸어요. 스맨 브로커. 임성진이 브로킹으로 잘라냅니다. 자, 나경복의 리시브 시플레이 토스. 다 막혔어요. 이번에는 아가메지 스파이크 유브로킹 됩니다. 자, 타이스가 받았고 누구한테? 제작 선수의 후위 공격 끊어냈습니다. 1세트는 한국전력이 우리 카드를 상대로 25대 21로 가져왔습니다. 네트 맞고 넘어왔어요. 자, 뛰어놓고 제작 선수 알번 샷이 브로킹 포인트. 박적과 김지한이 잡아냅니다. 서브 들어왔어요. 자, 길어요. 일단 살려냈어요. 자, 그리고 넘깁니다. 이게 뭔가요? 자, 당했어요. 한국전이 당했어요. 이야, 살리고 오재성 선수는 오재성 기가 넘기는데 막히게. 장지원 선수가 야, 지금 뒤를 봤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러니까요. 가서 했어야 돼요. 그럼요. 점수는 석점차. 서브 들어왔어요. 자, 오늘 경기 팀의 첫 서브 득점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트를 타고 정확히 떨어졌네요. 자, 2점 차. 임성진의 강한 서브. 다시 들어갔나요? 이번에는 나갔다는 판정인데. 판정이에요. 하승우 센터의 서브. 자, 오재성 리시브 됐어요. 아그리지 시석공. 자, 수비 하나 됐습니다. 자, 타이스 물러나고 왼쪽으로 합니다. 타이스 스파이크. 오재성의 디그예요. 오재성의 디그. 다시 한번 아가메즈. 자, 연타가 됐어요. 자, 장지원 타이스로 갑니다. 하이볼. 타이스 브로킹. 박지혁 선수가 끝냅니다. 연패 기간 동안 풀세트만 4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 갑니다. 중앙백어 들어갑니다. 성공이에요. 해법은 중앙백어택이었네요. 타이스 서브로 들어왔어요. 자, 리시브 늘어났습니다. 뛰어놓고 백어택으로 합니다. 뚫어냈어요. 김지한. 지금도 강한 서브 조금 흔들렸지만 김지현 선수의 도움이 크죠. 내일 생일인 김성진 선수 그렇죠. 공격을 했네요. 막혔어요. 동점. 자, 동점이죠? 아가메지의 브로킹으로 동점. 자, 지금 맞지 않다 보니까 아가메지의 손에 걸렸어요. 아니, 공격수가. 타이스가요. 네. 예. 자, 리시브 됐어요. 갑니다. 시석공 임성진. 이번에도 하나 더 줄 것이라는 생각에 신영석의 서브. 자, 짧은 서브 나경욱이 받고요. 아가메지 시석공 밀어 때렸어요. 다시 동점 23대 23. 3세트는 어떨까요? 아가메지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됐고요. 임성진의 시석공 정확합니다. 오늘 범실 3개. 서브로 들어왔어요. 나경복 쪽 갑니다. 김재근으로 합니다. 막혔고요. 결국에는 브로킹으로 3세트를 가져오고 있는 한국전력. 김지한의 서브. 서브점이에요. 자, 이러면 4세트는 우리 카드 분위기예요. 다시 들어갔어요. 가장 많은 서브 득점을 김지현 선수가 해줍니다. 친구한테 너한테 갈 거야.
손짓을 하고 갔어요. 임성진 선수가 준비합니다. 임성진의 서브 득점. 사실 한국전력에서는 서브 컨셉이 가장 좋은 선수가 임성진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랄까요? 상대를 노리고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석점차에서 이번에도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김지현 쪽. 이렇게 되면 김지현은 임성진의 서브로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나경복. 일단 바운드 시켜놨고 아가메즈 맞고 한 점 차.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타점이 맞아버리는 거죠. 자, 임성진의 서브. 이번에는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갔어요. 동점. 21대 21. 완벽하군요. 완벽하네요. 이번에는 들어왔어요. 이번에 버텨냈습니다. 김지한. 자, 그리고 나경복입니다. 책선 쪽. 자, 리드는 뺏기지 않았어요. 자, 리시브 좀 짧았고요. 타이스 갑니다. 타이스 막혔어요. 어택커버. 자, 뛰어넣고 손희덕 선수 갑니다. 그러게 백어택 연타. 자, 이기 못하네요. 쪽으로가 뭐합니까? 써봅니다. 리시브는 됐어요. 갑니다. 타이스로 합니다. 타이스의 득점. 했던 거 이번에는 아하, 힘이 들어갔어요. 구경 선수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네. 연타로 가네요. 자, 리시브 됐어요. 타이스의 시선 꼭 다쳐. 자, 20점 대 24. 자, 리시브는 좀 흔들렸어요. 하이버. 아가메즈 다치 아웃. 아가메즈가 끌어내면서 자, 황승희 센터에 써봅니다. 타이스가 받았어요. 리시브 안 됐고요. 타이스 쪽으로 합니다. 타이스 스파이크 밀었다는데 유어 브로킹. 누구한테? 나경보로 갑니다. 코트를 때립니다. 자, 한국전력 올 세트만 오면 불안해집니다. 코스 안 줬어요. 타이스의 서브 밀려나갑니다. 자, 리시브로 됐어요. 갑니다. 오른쪽에서 서재덕 선수입니다. 대각선 포인트. 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서재덕 15 시즌에 만들어냈어요. 46점. 자, 13, 14 시즌이었네요. 10년 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재덕 선수의 서브는 네트에 걸립니다. 범실. 이러면 어려워져요. 네. 김지한입니다. 김지한의 서브는 네트에 걸립니다. 13 대 11. 임정일의 서브는 들어왔어요. 자, 일단 버텨냈습니다. 멀어요. 아가메즈 밀렸어요. 범실이에요. 임성진 또 한 걸 해냈습니다. 13 대 12. 임성진의 서브입니다. 임성진의 서브는 연타로 갑니다. 자, 들어갔어요. 일단 어떻게 하는데 어려워요. 자, 과연 나경복. 자, 다시 어떻게 갑니다. 자, 황승빈. 나경복 막혀요. 동점으로 갑니다. 하수구 세트입니다. 임성진의 서브는 이번에는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자, 이상현 선수의 서브. 생각이 너무 많았을까요? 긴장되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프로 2년차. 자, 조문의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 송이채. 아가메즈 이거 넘기. 자, 그리고 넘깁니다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역전. 한국전력의 맥포인트. 무슨 소리 이거 지금? 긁어 올렸다라는 거. 예. 심판들이 그렇게 보니까 욕을려도 먹지. 매치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9연패 탈출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리시브 됐어요. 송기채. 누구한테 갑니까? 나경부의 스파이크. 걷어 올렸어요. 자, 일단 봤습니다. 누구한테? 다시 한번. 나경부 막혀요. 한국전력이 KBL은 9연패를 탈출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자, 신영석 선수의 손이 백해에 닿았을까요? 네, 한국전력이 길었던 연패의 터널에서 빠져나옵니다. 네, 오늘 풀세트 접전 한 세트씩 주고받았던 양 팀인데요. 오늘 한국전력의 타이스 선수와 서재덕 선수, 임성진 선수는 58득점을 합작했습니다. 여기에 신혁 선수는 블로킹 3개를 기록하면서 개인 통산 블로킹 1,100개를 달성했습니다. 한편 우리카드 아가메즈 선수가 40득점을 책임지면서 57%의 공격 성공률로 분전하고 나경복 선수도 15득점으로 힘을 보태봤지만 결국 승리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네, 오늘 한국전력이 정말 길었던 9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이후에 무려 42일 만에 승리를 신고했는데요. 정말 연패가 길어지면서 선수들의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드디어 선수들이 정말 끈끈한 조직력을 보여주면서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가운데 팀의 에이스죠. 이 서재덕 선수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팀의 연패를 끊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연패가 길어지면서 마음고생도 심했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은 드디어 본인의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오늘 경기 17득점에 공격 성공률 57%를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특히 1세트 21대 22 상황에서 서재덕 선수의 서브타임 때 연속 3득점이 나면서 1세트를 가져왔는데 후반 분위기를 가져오며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양팀 치열했던 경기였는데 4세트 초반 8대9 상황에서 서재덕 선수가 동점을 만드는 어려운 공격을 성공시켰고 흐름을 넘겨주지 않은 것이 오늘도 보이지 않는 승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4세트 분위기를 넘겨주지 않는 소방수 역할로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연패를 끊을 수 있었고 여기에 임성진 선수가 개인 최다 16득점에 70%가 넘는 성공률로 또 대각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임성진 선수는 또 개인 최다 서브 에이스 4개로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면서 팀이 흐름을 뺏기지 않게 제 역할을 해줬습니다. 정말 이렇게 모든 선수들이 연패 탈출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또 오늘 한국전력 승리에 이 선수도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신영석 선수죠. 그렇죠. 신영석 선수 하면 대한민국 최고 미들블로커잖아요. 네. 그동안 개인 성적은 좋았지만 팀의 성적이 좋지 않아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팀의 연패를 끊는데 큰 역할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짝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경기 초반부터 신혁 선수와 하승우 선수가 좋은 호흡을 보여주며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특히 오늘 브로킹 3개를 포함해 13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많이 기여를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5세트에 초반 속공을 연속적으로 성공시켰고 이 5세트 마지막 상황에서 또 14대 14 상황에 신영석 선수의 이 브로킹 2개가 경기를 끝내는데 또 힘을 많이 보탰습니다. 역시 베테랑의 품격을 좀 보여준 경기였는데 한국전력 선수들 오늘 경기 승리를 좀 바탕으로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꺼내냈으면 좋겠고 그 중심에는 베테랑의 신영석 선수가 좀 한 축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영석 선수가 V리그 최초로 개인 통산 블로킹 1,100개를 달성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전력 정말 길었던 연패에서 어렵게 탈출을 했습니다. 반면 이 상대 우리카드는 최근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2연승 뒤에 다시 2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봄배구를 위해서는 더 이상 이 중상위권 팀과 점수차가 벌어져서는 안 되는 우리카드인데 이 분위기를 빠르게 바꿔내야 하는데 오늘 좀 마지막 순간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직전 경기에서도 범실이 많아지면서 패배를 했는데 오늘도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이 범실 개수가 많아지면서 이 공격력에서도 문제점이 좀 발생했는데요. 오늘 경기 범실 30개를 기록하며 중요 순간마다 범실로 흐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특히 3세트 20점 이후에 연속 서브 범실 2개를 기록하며 세트를 넘겨주었고 5세트까지 경기를 끌고 가야만 했습니다. 이 팽팽했던 경기 오늘 중요한 5세트에서도 이 서브 범실 5개가 나오며 분위기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부상에서 복귀한 아가메 선수가 활약을 해줬지만 2경기 연속 범실로 발목을 잡으며 상승세를 꺾인 모습이었습니다. 공격 성공률, 리시브, 범실에 상대보다 떨어지는 기록이었는데요. 오늘 경기를 패함으로써 연속 경기를 지금 패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빠른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그동안 우리카드의 장점이었던 안정감을 하루빨리 좀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카드 오늘 좀 재정비를 하고 나왔는데요. 또다시 이 승리와 연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얘기를 준비했는데 참 못했습니다. 오늘 신영석 선수가 참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웠는데 또 블로킹하면 윤봉우 위원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몇 개 기록하셨죠? 저는 907개로 지금 4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1,100개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스페셜 V가 윤봉호 해설위원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하루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펼쳐진 남자부 경기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살펴보시죠. 네,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입니다. 네, 한국전력 오늘 정말 길었던 9연패를 끊어냈죠. 승점 2점을 추가하고요. 5위에 자리합니다. 오늘 패한 우리카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죠. 승점 30점이 되고요. 4위입니다. 네, 계속해서 1월 11일 수요일에 펼쳐지는 여자부 경기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 현대건설과 2위 흥국생명 맞대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4라운드 빅매치인데요. 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오늘 이 흥국생명이 새로운 감독으로 발표했었던 김기준 감독이 감독직을 고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현 상황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는 이해와 함께 고사를 했는데요. 이 선임 과정에서 조금은 서두르지 않았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팬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당분간 김대경 감독 대행 체제로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시간을 좀 두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이는 흥국생명이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 현대건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경기 승리한다면 승점 1점 차로 좁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긴 하나 김연경 선수의 컨디션이 따른 이 출전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라운드의 상대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 사슬을 끊어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결국 선수와 팬 모두를 위로할 수 있는 건 승리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선수들이 다른 것보다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 현대건설 야스민 선수가 없는 가운데 이 국내 선수들이 잘 뭉쳐주면서 이 승점을 잘 쌓아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참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났죠. 그렇죠. 야스민 선수가 없는 가운데 6경기 동안 4승 2패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현대건설인데요. 특히 연패 뒤에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황현주 선수가 그 빈자리를 잘 메워주고 있고 이 직전 한국생명과의 맞대결에서는 야스민 선수의 이 빈자리가 좀 크게 보였습니다. 그날 경기에서 큰 차이점을 굳이 찾자면 역시 공격력이었는데요. 황현주와 정지훈 선수가 37득점을 합작한 반면에 한국생명의 김연경과 옐레나 선수가 55득점을 합작하며 결정력 부분에서 좀 밀렸습니다. 현대건설은 세트 기복을 줄이기 위해 세트 초반에 집중력이 좀 필요해 보이고 팀의 장점이 좀 살아나야 조금 더 수월한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경기 정말 4라운드 빅매치입니다. 과연 선두권 싸움에서 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팀은 누가 될지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월 11일 수요일에 펼쳐지는 남자부 경기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화재와 또 대한항공의 경기가 또 예정돼 있는데요. 세터 맞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먼저 삼성화재인데요. 이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최하위 탈출이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필 리그에서 가장 강한 상대를 상대하게 됐는데요. 좀 어떤 경기가 예상되십니까? 그렇죠. 최근 흐름 속에 지난 경기를 패했던 삼성화재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선발 세타로 나온 이호건 세타의 경기 운영 능력이 점점 안정화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호건 세타가 최근 선발한 6경기 중에 승점 9점을 획득했는데요. 삼성화재가 현재 승점 17점인데 그중에 9점을 기여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호건 세타가 세트 성공률 50%대만 유지를 한다면 좋은 경기를 할 것이고 여기에 김정우 선수가 활약을 좀 더 해줘야 돼요. 6경기 연속 2자릿수 득점이었지만 이 직전 경기는 단 8득점이었습니다. 레오 선수의 서브에 좀 부침이 있었고 김정우 선수가 코트 안에 있어야 조금 더 힘을 낼 삼성화재고 이 두 선수의 활약에 따라 또 내일 어떻게 경기가 펼쳐질지 좀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호건 선수의 또 경기 운영과 함께 김정호 선수가 또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이 경기에 또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한편 대한항공 다시 연승을 시작했습니다. 또 직전 경기 한 선수 세터가 돌아오면서 다시 완전체가 된 대한항공인데요. 이 경기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대한항공 보면 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굳건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2주 동안 5경기를 하면서 좀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항공의 경기 세트별로 이렇게 분석해보면 최근 5경기에서 이기는 세트에서는 공격 성률 63%에 세트당 범실은 6.6개였고요. 지는 세트에서는 공격 성률 51%좀 떨어지고 범실도 7.7개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패배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왜 우승 후보 1순위인지 보여주시기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한선우 선수가 코로나 이후 첫 선발이었는데요. 5세트까지는 헐뚝 끝에 경기를 잘 이끌어줬고 이 3라운드에 3대2까지 가는 박빙의 승부였지만 네. 이 다른 모습을 준비할 대한항공입니다. 또 내일 경기 승리를 한다면 더욱더 독주 체제를 더 굳건히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연 대한항공이 이대로 이 선두를 굳힐 수 있을지 함께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에브리데이 스페셜 V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V리그를 즐기고 계신 다양한 모습들을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소개도 해드리고요. 또 이 스카우팅 리포트도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윤봉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1월 11일 수요일 경기가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